네, 이번 시간에는 걸린 상가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네오플렉스 3층 경매 물건입니다. 건물 면적은 113.22제곱미터이고 실평수는 34.25평입니다. 현재 41%까지 유찰돼서 1억 6,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5차 입찰 기일은 2024년 8월 19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6층 중에 3층입니다. 사용 승인은 2004년 1월 2일입니다. 임차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임차인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임차인은 김외순에서 김현아로 지금 개명이 됐다고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전세권자로서 전세권 설정 등기일은 2009년 10월 28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증금도 7천만 원 있는 상태고 사업자 등록일은 보면은 2010년 11월 30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일자 배당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은 2004년 2월 13일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고 동일 날짜인 2004년 2월 13일에 동네 농협으로부터 건재당 실정이 있고 채권 최고액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말소 기준 등기로 소멸되겠습니다. 그럼 이 물건을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 일단은 임차인의 대항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전세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임차인의 대항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하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할 수 있는 자연인이어야 되고 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나 자선단체, 동창회 사무실을 사용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하지 않으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액이 너무 금액이 많아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는 그러면 어떤 법을 적용받냐면은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 5월 13일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때부터는 보증금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금액을 보호 범위를 벗어나도 초과하여도 그 임대차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산 보증금이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증과 그리고 사업자 등록과 점유만 하면은 대항력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이제 적용받을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는 한산 보증금으로 해서 서울특별시가 이제 9억 원 이하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 가밀 억제권역 강력시 같은 경우는 6억 9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세종특별자치시나 파주시, 하성시와 같은 강력시 같은 경우는 5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창원시, 진주시, 거제시와 같은 그 밖의 지역은 한산보증금이 3억 7천만 원 이하이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 보증금,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은, 계약서 상에 있는 보증금이 아니고, 계약서 상에 있는 보증금에 플러스, 그 다음에 월세 곱하기 100을 해야 됩니다. 월세가 있으면은, 올 전세로 있으면 보증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전세로 있는 보증금도 있고 월세가 있으면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그 한산 보증금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범위 이내에 보증금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시 보면은 서울은 9억 원 이하고 부산광역시 이런 데는 6억 9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세종특별자치시나 파주시, 하정시, 안정시, 용인시 같은 광역시 같은 경우는 5억 4천만 원, 창원시, 진주시, 거제시 같은 그 밖의 지역은
한산보증금이 3억 7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월세는 한 5% 범위가 5%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는 한산보증금 내에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항력은 상가 인도와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산보증금 바뀔 때는 대항력은 인정이 됩니다. 2015년 5월 13일부터.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도 2018년 10월 16일부터는 계약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갱신되었을 때 최장 10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계약 만료 한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법이 개정돼서 6개월에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상가는 아직까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보호 해소 기간도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이렇게 법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임대차 기간도 최소 1년이고,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해도 1년 미만을 유효하게 계약된 것으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한테. 그런데 임대인은 이제 임차인한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다 보니까 임차인은 1년 미만을 계약한 것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소 1년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 이제 해지 요건은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월세 연체액이 3개 연체액에 해당하면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월세가 월 100만 원이면은 3개월이 체납됐을 때, 연체되었을 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만약에 2개월은 100만 원씩 체납되고 3개월째 만약에 90만 원을 내게 되면은 3개월이 3기의 연체액이 아니고, 그거는 한 번 더 연체해 가지고 10만 원이 납부가 되면은 그때 이제 연체했을 때 10만 원까지 더 연체하면은 이제 300만 원 연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거. 월 100만 원일 때는 300만 원이 체납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5개월이든 6개월이든 기간 관계없이 3기 월 100만 원일 때는 300만 원이 체납됐을 때 그때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기 위해서는 등기부상에 표시된 상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현황을 보고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 공부상인 등기부상의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에 이렇게 상가로 되어 있다 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다, 그것이 아니고 현황상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도 상품을 보관하거나 제조, 가공할 때 이런 사실 행위만 있으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을 등의 사실 행위를 하면서 어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을 겸해서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 지금 대부분 판례의 입장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입장이 지금 보면은 다시 살펴보면은 상가나 공장, 창고 같은 경우에는 상품 보관이나 제조, 가공 등 사실 행위만 있을 때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지 못하지만은 이는 사실 행위와 겸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이제 가지려면은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은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임차인은 언제 대항력이 발생하냐면은 지금 앞에 김예순 씨로 있을 때는 개명 전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좀 미상으로 되어 있어서 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개명하고 난 다음에 김혜나로 되어 있을 때는 사업자 등록증이 2010년 11월 30일에 사업자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2009년 10월 28일 됐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그러면은 언제 그 대항력이 발생하냐면은 지금 보다시피 여기서 살펴보면은, 자, 건물 인도, 사업자 등록증이 되면은 주택임대차법 전입신고 되듯이 주민등록 신고하듯이 건물 인도나 사업자 그리고 주택의 인도는 사실 그 국가기관에서 확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신고하면 되고 전입신고를, 그리고 건물 같은 상가 같은 데는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면은 건물 임차인이 건물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은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자, 이 임차인은 보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2010년 10월 30일 했습니다. 10월 30일은 여기서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은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언제 발생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2010년 11월 30일이지만 11월 31일 0시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11월 30일까지만 10월 달에 있고 그 다음이 12월 1일이면은 그러면은 2010년 12월 1일 날 0시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월 달에 31일까지 있다고 치면은 2010년 11월 31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다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은 그 다음날, 자, 그 다음날 0시에 발생을 한다. 대항력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점유와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그 등록을 언제까지 그럼 임차인이 하고 있어야 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냐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지금 임차인은 점유와 사업자 등록을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하고 있어야 자기가 지금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요건이 충족돼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임차인은, 이 물건의 임차인은, 자, 보면은 사업자 등록증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하고 이런 요건은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도 하였습니다. 배당 요구 종료일이 2023년 8월 22일입니다. 자기는 보면은 2023년 6월 28일 했기 때문에 이 요건은 충족합니다. 지금 사업자 등록증하고 확정일자도 하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도 하면은, 그럼 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언제 발생하냐면은 이 날짜, 지금 2009년보다 더 늦은 2010년 11월 31일 0시에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지금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배당일자는 2010년 11월 31일 0시인데 지금 보면은 실제 지금 말소 기준 등기가 2004년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배당받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권리 분석을 해보면은, 자,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이제 확정일자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하는 하기 때문에 배당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 종결까지 계속 그게 점유와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려면은 일단은 대항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대항요건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점유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대항요건입니다. 점유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어디 가서? 관할 세무서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보증금이 일단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 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산 보증금이. 계약서에 있는 보증금이 아니고 계약서에 있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가 있으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해야 됩니다. 자, 계약서에 만약에 5천만 원 있으면은 5천만 원 플러스 그리고 월세가 100만 원이면은 월세 100만 원 곱하기 100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월세 1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게 1억이 됩니다. 그럼 원래 보증금 5천만 원하고 합치면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자, 1억 5천만 원이 서울에 1억 5천만 원일 때는 조금 전에 본 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에 1억 5천만 원일 때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강력시 같은 경우도 1억 5천만 원이면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파주시나 세종특별자치시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5억 4천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밖에 창원지역도 3억 7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1억 5천만 원이면 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이 금액을 벗어나면은 한산보증금이 창원지역에 3억 7천만 원 넘어서면은 이상일 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소액 보증금이 자, 보증금은 조금 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한산 보증금이고 지금은 보증금 중에서 소액으로 보증금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액 보증금은 범위가 어느 정도 돼야 최우선 변제금을 보호해 주냐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물건을 보면은 자, 이 물건에서 등기부상에 지금 권리가 지금 7가지가 있습니다. 이 권리 종류가 7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담보물건인 이 지금 최선순위 담보물건 이 건저당이 2004년 2월 13일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날짜로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경매되고 있는 게 2024년 8월 달이지만 이 2024년 8월 달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경매물건에서 등기부상에 설정되어 있는 최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이 담보물건 건저당 설정일자 2004년 2월 13일 이 일자로 해서 보증금이 얼마 걸려 있냐에 계약서에 한산보증금이 얼마 걸려 있냐에 따라서 지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최우선 변제금인데 담보물건 설정일이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2년 11월부터 2008년 8월 20일까지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한산보증금,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한산보증금이 지금 보면은 지금 물건이 날짜가 보면은 2004년 2월 13일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2004년이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002년 11월 1일부터 2008년 8월 20일 안에 지금 들어가면은 그 날짜 담보물건 설정일이 이 안에 들어갔을 때는 서울은 한산보증금이 지금 보면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2억 4천만 원 이내이면서 이 4,500만 원, 4,500만 원 안에 들어갈 경우는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1,350만 원을 최우선적으로 경매물건에서 경매 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창원지역 같은 이 기타 지역에서는 한산보증금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1억 4천만 원 이내에 들어오면은 소액보증금으로 2,500만 원일 때 750만 원까지 이제 보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면은 이 금액이 벌써 2,500만 원일 때 750만 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산보증금은 1억 4천만 원이고 소액보증금 범위 내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750만 원까지 해줍니다. 2,500만 원 범위 내에 소액 보증금이 2,500만 원 이내에 들어갈 때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750만 원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우리 이 물건은 그러면은 2004년 2월 13일에 건저당 설정되면서 자, 이때 보면은 건저당이 얼마냐면은 보면은 7천만 원입니다. 보증금이 지금 보증금이 7천만 원이기 때문에 벌써 그래서 이 지금 2,500만 원 이내에 들어가야 이 소액 보증금 범위 내에 들어가야 750만 원도 받을 수 있는데 이 물건은 지금 받을 수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자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인 건저당보다 또 후순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2004년 2월 13일이고 이거는 사업자 등록일은 2010년 11월 30일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사실 입찰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전세건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전세건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세건은 어떤 경우냐면은 자, 후순위 전세건은 자, 이 보면은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후순위 전세건은 소멸하게 되어 있고 선순위 전세건은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선순위 전세건인지 후순위 전세건인지는 뭘 보고 판단을 하냐면은 자, 보면은 여기서 말소 기준 등기 일자, 건저당 일자보다 앞선 일자를 선순위라고 2024년 2월 13일 이후에 권리가 설정된 것을 후순위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임차인은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를 보면은 2004년 2월 13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선순위인데 지금 보면은 2010년 11월 30일입니다. 한참 6년이나 더 늦습니다. 그래서 이 김혜나 이 사업자 등록으로 하면은 지금 대항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건보다 전세건 일자는 2009년 10월 28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건을 설정한 일자는 2009년 10월 28일이고 건저당의 말소 기준 등기인 건저당은 2004년 2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전세건이 한참 늦습니다. 그래서 전세건 설정 일자를 해도 지금 보면은 후순위라서 지금 인수를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대항력을 기준을 해도 말소 기준 등기인 건저당 일자가 2004년 2월 13일이고 사업자 등록증은 2010년 11월 30일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따져봐도 지금 인수할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전세건 설정 일자를 따지더라도 말소 기준 등기인 건저당 일자보다 후순위로 전세건이 설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할 필요가 없는 낙찰자가 전혀 인수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입찰가를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이 지금 보증금이 7천만 원에서 월세 8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찰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이 임차인이 이 물건을 가지고 좀 어떤 영업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출입구 간판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서 집행관이 이제 김혜나라는 사람 임차인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부동산 전부를 임차해서 학원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보니까 이 임차인이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임차인이 실제 보증금을 7천만 원을 다 날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학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나 80만 원 경매가 들어가서
월 80만 원에서 한 1년 정도 안 줬다 치더라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10개월이면은 800만 원. 안 되겠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보증금이 7천만 원인데 월 80만 원에서 월세를 안 주고 했다 치더라도, 관리비도 안 주고 했다 치더라도 한 100만 원이면 10개월이면은 한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한번 이렇게 유찰된 거로 치서도 한 1년 6개월 걸리다 치더라도 한 1500 이렇게 자기 보증금은 7천만 원이고 지금 월세 공제한다 치더라도 한 5,500 정도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월세를 공제하고 나면 또 낙찰자가 나중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계속 여기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니까. 그리고 사용승인도 2004년이면 제법 오래된 건물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예상 배당표를 보면서 한번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대구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압류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세금이 나머지는 인수받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세권도 실제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압류된 해운대 요 세금이 얼마인지 이 부분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은 그리고 임차인의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대항력이 지금 없는 상태지만은, 대항력이 만약에 있다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임차인의 보면은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는 게 권리금 부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잠깐 살펴보고 입찰가를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리금 부분은 자 뒤쪽으로 보면은 자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권리금은 이제 보통 상가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영업시설이나 비품이나 거래처, 또 어떤 신용이라든지 영업 노하우, 그리고 상가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런 걸 이제 가치를, 유무형의 가치를 이제 새로운 임차인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금액은 정해지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받을 수 있게끔 법으로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에 이제 2015년 5월 13일에 이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보호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전부터 2015년 5월 13일 이전부터 종속 중인 이제 임대차에 대해서도 이제 적용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 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 4에 녹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녹아 있는 내용대로 하면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이제 권리금을 신규 임차인한테 청구를 이렇게 권리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인이 만약에 거절을 신규 임차인이 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만약에 방해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임대인이 또 방해나 거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매가 됐을 때는 또 어떻게 되냐? 경매가 됐을 때는 이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일상의 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넣거나 이럴 때 대항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권리금 보호법도 그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이제 낙찰자한테 그 낙찰자가 임대인 부담을 안기 때문에 이제 임대인에게 그 보증금 보호를 이제 받을 수 있는, 내나 그 소유자한테 소유자가 그 권리금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낙찰자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10년 동안 우리가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10년 계약 갱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권리금 보호를 해줘야 되냐는 내용은 사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없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디에 그 내용이 담고 있냐면은 대부분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대부분 판례에서는 지금 보면은 살펴보면은 계약갱신 10년이 지나도 임차인의 권리금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을 때 이 판례가 2019년 5월 16일에 나왔습니다. 이 판례 내용은 지금 보면은 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전에는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있지만 지금 10년으로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0년이 이제 지나도 초과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임대인이 10조의 4의 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 같은 경우도 지금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에 임대인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란 것까지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까지 알아보고 입찰가를 한번 산정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뭐 문제는 되는 권리는 없고, 지금 보니까 왜 이 임차인은 지금 실제 그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권리금 보호도 보호를 못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항력이 있을 때 저렇게 이제 계약갱신이 10년 동안 지났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보호를 이제 그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데, 이 물건은 대항력이 아예 없습니다. 없을 때는 그런 권리금 보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자,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입찰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도 사실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파트처럼 이렇게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상가는 영업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도 다릅니다. 그래서 동일 번지에 그러면 매각 물건에 얼마에 이제 낙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만여동의 네오플렉스 2층에 201호, 202호, 203호가 낙찰되면서 보니까 2008년입니다. 이건 또 참고가 안 되겠네요. 한 47%에 이제 낙찰이 됐는데 너무 오래된 내역이라서 이거는 좀 참고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렵고,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물건의 지금 그 사용승인도 2004년이니까 지금이 2024년이니까 한 20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건물에서 그러면은 임차인이 지금 영업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보증금 7천만 원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계속 계약을 또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아니면 이는 임차인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학원으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이제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실평수가 34평이고 지금 그리고 41%까지 지금 유찰된 상태입니다. 2008년도에 보니까 아까 47%에 낙찰됐던데, 이 정도면은 지금 이제 사실 이 임차인의 보증금하고 월세를 가지고 만약 이는 임차인을 넣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은 지금 보면은 그러면 7천만 원이나 월 80만 원이면은 이 금액이 낙찰받으면은 어떤 수익이 약간 발생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보증금 7천만 원에 월 한 80만 원 이 정도면은 저 금액에 낙찰받으면은 수익은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손해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1% 미만으로 내려가는 건 사실 좀 무리인 것 같고, 또 여기서 많은 금액을 또 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2018년 8월 19일 다음 주 월요일에 최저 매각 가격 이 1억 6만 9천원인데 입찰을 하신다면은 1억 6천 한 600만 원 1억 6,600만 원으로 입찰가를 산정해서 한번 입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번 입찰가를 1억 6,6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은 상가에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은 임장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와 다르게 이거는 가격 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꼭 임장해서 상권이 어떻게 살아 있는지, 또 그 유동 인구는 얼마쯤 있는지, 또 지금은 학원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업종으로 가능한지 여러 가지를 지금 판단해서 미래 가치를 평가하면서 입찰가를 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1억 6,600만 원으로 1억 6,600으로 입찰가를 산정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우리 그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모의 입찰가를 한번 산정해 보시고, 또 현장에 임장 가서 또 이보다 더 낮은 금액의 입찰 가격을 적어야 될지, 또 이보다는 경쟁력이 있으면 이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입찰가를 산정해야 될지를 한 임장 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계속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